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멘토입니다. 네, 많이 꼬였네요. 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하락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도 0.8% 하락세, 그리고 코스닥도 0.6%나 하락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시장이 계속 빠질까요?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또 빠지고, 미국 시장이 오를 때도 우리나라 시장은 또 오르지 않고, 참 왕따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가끔 이제 우리가 많이 느껴봤겠지만은, 네. 호재에 둔하고, 또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다들 내려올 때는 또 가파르게 내려오고, 올라올 때는 또 눈치만 보는, 부진한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그런 장인데, 어쨌든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오늘 장이 끝나면, 주말 동안에 또 쉬고, 월요일 장을 또 준비합니다. 자,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여보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상황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죠. 현재 0.81% 하락한 1977.24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코스피도 역시 1% 가까운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현재 지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또 하락이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사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했으면 오히려 편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시장은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시장을 표현해보자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투정을 부리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분위기도 같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95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그래도 매도폭이 강하진 않습니다. 630억 원 정도의 매도.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파네요. 1724억 원의 순매수하면서 매수 우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판 보니까 다 파란색이네요. 자, 0.99% 하락한 13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1.87% 하락, 약 3천 원 정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요, 0.71% 역시 소폭 하락세, 삼성물산 2%대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는 0.18%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현재 2.56% 약 6,500원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아차는 2.75% 빠지면서 5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하락하는 시장 안에서도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각 1.3% 그리고 3.35%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성생명은 2%대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이버 현재 1.6%대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의 주가는 상승이었지만 네이버는 자꾸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서로 경쟁업체이다 보니까 한쪽이 잘 되면 나머지 업체 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죠. 자, 다음에 신한지주는 1.28% 하락 중이고요. LG화학 1%대 강세, 그리고 삼성 SDS는 1.59% 하락하면서 24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은 1.08% 시장 대비했을 때 강세 분위기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꺾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헐리데이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로 인해서 오늘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은 이제 깊은 조정을 한 차례 받았다가요. 지금은 이제 장후반 때 다시 상승폭을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포인트 때는요 669포인트대 소폭 하락한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단 시초가 포인트 때보다는 좀 올라선 모습에서 양봉의 캔들로 시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급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소외 현상이 좀 나타나게 했었는데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다 수급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을
종목을 좀 더 순매수에 가담하면서 종목 지수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서 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셀트리온의 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진행되면서 강보합권 이상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에 대한 흐름들이 강하게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수급에 대한 특징으로 한다면은 내수 관련된 주요 기업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서 약보합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드 그리고 로엔 코비팜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 일단 전반적인 컨텐츠와 그리고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 수급과 함께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등락을 크게 가졌던 제약바이오이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내수 관련된 종목으로 이 제약주에 대한 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불안한 시장 장속이 이 코스닥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강하게 연출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안에 있는 시장 종목군들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까지 흐름 정리해봤고요. 자, 오늘장 이슈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인데요. 바로 전날이었죠. 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바로 컨퍼런스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짚어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5명의 연준 의원, 결국은 금리 인상 12월 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쪽으로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한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9월 달에 차라리 금리 인상을 했다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금리 인상은요, 바로 예정된 수순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예정된 수순 안에서 분명히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왜 이렇게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반대하느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악재예요. 당연히 시장을 하락하게 만드는 주의 원인이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금리 인상은 분명히 진행이 될 겁니다. 저 역시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시장은 또 출렁거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또 팝니다. 이런 현상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는 어린아이 있죠. 우는 어린아이를 좀 달래면 더 크게 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때 달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울음을 그치고 일어섭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이 진짜 땡깡을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결국은 선반영되는 그런 조정 안에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다시 한번 일어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오늘 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고 조금 더 좋은 흐름은 다음 주 부근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전화번호 고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 매수가 3,200원, 비중의 20% 담고 계신데요. 자, 일신바이오 바로 주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서부터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바이오 관련해서 움직임이 많이 나타냈던 종목인데요. 일단 일신바이오가 지난 과거에서부터 삼성 쪽에 이 장비 공급을 하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움직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와도 이 삼성의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진출 부분들로 해서 시장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바로 최근에 이 바이오에 대한 관점이 높아지면서 역시 다시 한번 삼성에 대한 이 바이오 산업 좀 더 규칙화 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확실하게 삼성 바이오틱스라든지 삼성 에피오라든지 이와 같은 관련된 기업들이 이 시장에 상장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명시되진 않았는데요. 일단 시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차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삼성의 바이오 산업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육성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것은 연말에 가서 뉴스로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매년 삼성은 지배 구조라든지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항상 연말에 이와 같은 조직 개편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다음 미래에 대한 시장 청사진을 많이 내놓고 있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신바이오는 지금 시점에서 삼성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이슈적인 부분 안에서 계속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가격대가 2,9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그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손절을 하기보다는요, 일단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이슈와 무관하게 1차적인 텐션을 본다라면은 4,000원 선에서 매물대를 만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문자, 종목 상담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6,700원이고요. 자, 그럼 비중이 40%예요. 자, 솔브레인은 바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화학 소재까지 사업 분야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가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졌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7% 정도의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00%대 증가 소식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오늘 상승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36,700원인데요. 이 가격대는 사실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가격대를 딱 놓고 본다면 36,000원대가 바로 이 자리죠.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 기업의 실적, 그동안 꾸준하게 실적 달성이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쪽이 사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지면서 또 같이 빠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좋은 모습들, 그리고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솔브레인은요, 보유하시고 지금 40% 비중, 매수 시점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괜찮은 자리에서 사실 매수를 하셨거든요. 기업의 가치로 놓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34,750원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4만원 말씀드릴게요. 4만원 목표 주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팔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YG 엔터테인먼트를요. 네. 예, 49,0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좀, 매수가 근처까지 오더니, 네. 다시 많이 내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세요? 20%요. 20% 비중. 네. 일단 매수가를 회복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기간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올해라면은 여름 전부터 갖고 6개월 계셨어요?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갖고 계셨다고요? 6개월 이상요. 그럼 여름 때 이 6만 원대 넘어섰을 때까지도 아니요, 보셨는데. 그때는 아니고, 그때 하면 제가 수익 실현하고요. 내려올 네. 때 그때서부터 샀었어요. 네. 네.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가요. 예. 이제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같이 예. 이제는 좀 건강한 상승, 좀 우량주적인 성격을 이제 띠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이슈에 예. 많이 좌지우지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왜 시기를 여쭤봤냐면요. 어머님께서 단기적인 접근을 했을까? 아니면은 좀 장기적인 접근을 했을까? 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예. 최근에 싸이 컴백한다는 소식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거의 48,000원까지 올랐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싸이 관련주들보다 예. 탄력을 크게 보이지도 않았고, 또 다른 종목들 비하면은 크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거는 SM은 이제- 잘 나가는데 YG는 안 나갔었어요. 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는요, 꼭 싸이가 이 컴백을 한다고 해서 주가를 크게 키우기보다는요, 네. 일단 컴백을 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거예요. 예, 저는 실적 일단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자리에서는 손실 보지 않고
수익 예.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요. 예. 예. 12월 달에 싸이도 컴백을 할 테고요. 음원에 대한 예. 수익도 기대되고, 예. 또한 이 하반기에, 상반기 예. 때는 YG 엔터테인먼트 여자 아이돌들이 정말 선전을 했는데, 하반기 예. 때는 남자 아이돌에 대한 선전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연말에 콘서트 효과가 예.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주요 매출이 연말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사실 3분기 때 미리 움직여도 좋았을 텐데, 좀 더 네.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이유를 좀 다시 또 조심스러운 이유는요. 이미 예. 이유는 해소가 됐습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이 수장이요. 네. 이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추가적으로 증축하는데 여기에서 네. 조금 허가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갔나 봐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벌금령이라든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까봐 주가에 영향이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받쳐지진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러면 더 내릴 네.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조정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예, 예. 시장이 과도하게 월요일과 화요일날 급락을 했었는데, 이 예. 부분 안에서 YG 엔터테인먼트도 동조했지만요, 이제는 네. 재차 바닥을 좀 찾아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격적으로 했을 때 4만원대까지, 4만4천원대까지 밀렸지만요, 예. 일단 기업적으로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예. 수익을 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얼마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6만원대까지 올라오는 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4분기에 예. 실적을 확인하고 내년 1분기 때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요. 네. 2월달까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말에 대한 이 호재가 더 기억된다라면은 5만 5천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네. 대신에 이 4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때까지는 보셔야 6만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입니다. 아우,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셀터리언요. 아, 셀트리온이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을 해주세요. 매수가는 한 73,000원. 73,000원이시고요. 예. 비중은요? 20%. 20%요? 예. 네. 자,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4월달인가, 그래. 네. 항상 이걸 했거든요. 아, 분할 그러세요? 매수 해라쳐서 분할 매수 들어간 게 그럽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자, 20% 정도 비중이면 사실 높은 비중은 아니에요. 예. 4월 달에 매수하셨으면 아마도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뭐 상반기에는요, 제약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거의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뭐 거품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죠. 예. 근데 셀트리온은 사실, 제약 바이오, 나머지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떨어지고 있지만 1.4%, 1.6%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건 그래도 시장 대비했을 때 이 기업은 힘이 좀 강하게 힘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알고 계시죠? 투자를 그렇게 길게 하셨으면은. 예? 네,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어떤 일이라고 예, 있는지 예. 아시죠? 네. 예. 바로 이제 복제 약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셀트리온이 매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제품군 중에 하나가 바로 램시마예요. 네, 램시마가 최근에 유럽하고 일본 쪽에 또 확산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의 어떤 뭐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서고 있고요. 지금 오리지널 제품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때문에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복제약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예. 네, 그걸 선도하고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은 당연히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예. 네, 지금 시간은 좀 그러면- 지체가 됐지만, 네, 말씀하세요. 예. 그 고점이 얼마 가면은 매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이제 목표 주가 잡아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자, 일단 셀트리온은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고요. 예. 자, 목표 주가를 잡아드린다면요. 일단 1차적으로 9만원짜리가 일단 저항대예요. 과거에 올라가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래서 물량이 나왔던, 출회가 됐던 자리가 바로 9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1차적으로 9만원까지 일단 보시고 가실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9만 원 좀 더하면은 내도록 할까, 예. 9만 원 자리에서는 절반 수익 실현. 아, 그리고 9만 원 넘어서면은 나머지 물량을 계속 끌고 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종목,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KG 이니시스 네. 17,900원에 30%거든요. 아, 17,000원대 갖고 계셨으면 오랜 기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아, 일단 17,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구간이라면은, 지금은 조금은 시장 흐름상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예. 보유하고 들고 가셔야 돼요. 예. 예, 일단 언제까지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냐면은, 12월 달까지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 아, 12월 달까지요? 최근에 이제 KG 이니시스뿐만 아니라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 핀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예. 인터넷 은행제 이 도입을 통해서 또 이 예.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예. 바라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인터넷 은행 도입이 12월 달에 선정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예. 그 시기 때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지금 네. 여기서도 좀 더 많이 빠질까요? 막 그 어제하고 네. 아래하고는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고개를 더 숙이게 된 이유는요. KG 이니시스가 부진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 시장에서 크게 지금 관심사가 많이 떨어져서 다른 종목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뎌요. 예. 일단 KG 이니시스뿐만 아니라 월요일과 화요일날 코스닥이 이틀 동안에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KG 이니시스도 그때 당시에 바닥을 찾을 뻔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기업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서가 아니라 예.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빠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연말까지 이슈적인 부분들을 기다려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뭐 더 밀린다라면은 적어도 15,000원대 그리고 14,000원대 이 사이에서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일단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KG 이니시스를 오래전부터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은 24,500원대 많이 물려 계셔요. 예.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기다림이 좀 단축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올라온다면 오히려 더 쉽게 팔지 마시고 2만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 2만 원. 네. 12월 달까지 2만 원까지는 네. 기다려보고, 그러면 혹시나 네.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제가 지금 비중이 30%잖아요. 네. 조금 더 추가 매수는 그러면 어떨까요? 추가 매수는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추가 지금요, 매수는요? 시장이 좋으면서 이 종목이 문제가 되었다라면은, 네. 어차피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 네.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에요. 아,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조가 좀 전환됐을 때 그 현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빠질 때 다 같이 빠지다가 시장이 반등되었을 때는 분명히 오르는 주도주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때는 그 주도주를 잡고 매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12월 달까지는 네. 좀 기다려보고, 뭐 네. 한 2만 원까지는 이제 좀 밀어가더라도 갖고 있어보라 네. 말씀이죠, 그렇죠? 네, 일단 감사합니다. 17,000원, 매수가 회복하면은 더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데코엔이요. 아, 데코엔이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매수 가격이 3,300. 여보세요? 네. 3,300원요. 3,300원이요. 비중은요? 네. 비한 20% 됩니다. 아, 20%요. 자, 3,300원에 20%. 그럼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자, 데코엔이 어떤 점을 보고 매수하셨어요? 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네. 혹시 차트 보고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차트하고 중국하고 계약도 있고 해서. 네. 네. 자, 데코엔이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중국 쪽 진출한다는 네.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그죠? 아직 중국 쪽에 진출했다라는 게 확정된 내용은 없고,
네. 일단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만약에 진출하게 된다면 분명히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네. 과거에 베이지하우스 아시죠? 네네. 베이지하우스가 중국에 진출하고 나서 가장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던 게 바로 여성복이에요. 예. 네. 역시 이제 여성복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랬는데 데코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성복 쪽에 약간 특화된 그런 이제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 부분 자체도 분명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은 가만 보면은 자, 주가가 좀 너무 어떻게든 좀 난폭하게 움직여요, 주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 기업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세력들이 한번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실적을 네. 기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기업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과연 어떤 네. 것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정상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데코의 애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는요, 사실 4,500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가슴이 아플 거예요.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3,000원대 정도 자리신데요. 만약에 4,500원대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냥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네.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3,300원대잖아요. 지금 손실폭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시죠? 아무튼 거기 좀 10% 미만이시죠? 더 됩니다. 10% 좀 더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20% 비중. 일단 물량을 절반은 줄이세요. 물량을요? 네, 물량 네, 절반 네. 정도 줄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요, 나중에 네. 좀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네. 그 자리는 2,000원 정도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근에 오면 나머지 물량을 채워서 가세요. 왜냐면, 네,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의류 사업이 네.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좀 길게 본다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2,000원대, 네, 절반 줄이시고 2,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2시 56분입니다. 장 종료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 지수 동향입니다. 현재 1.1%대 하락한 1971.53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1%가 되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좀 나온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기관 쪽에서 516억 원의 매도세, 추가적인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 외국인 쪽에서도 1,879억 원 정도의 매도폭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개인들은 958억 원 역시 나 홀로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1%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1%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현재 1.37%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요 2.49% 역시 하락한 15만 6,500원의 예상 체결지수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1.11% 하락 중, 그리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2%대, 1.32%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화면에도 역시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생명 다 같이 하락 중입니다. 현재 각각 2.7%, 그리고 기아차가 2.58%, 그리고 삼성생명은 3%대 역시 하락폭이 조금 더 낮아진 그런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선방입니다. 1.3% 선방. 아모레퍼시픽은 3%대 선방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장 후반부에 예상 체결지수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669포인트대로 동시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후반 때는 코스닥 쪽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기관이 꾸준한 순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장후반 되면서 외국인이 순매도세에서 순매수 전환되는 모습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진행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신다면요.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기술주에 대한 관심으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택시 이와 같은 컨텐츠 부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 보금가게, 바이로메드, 코디팡,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 역시나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을 오늘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모습들이 모두 다 이 시장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적극적인 관점으로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예상체결지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분위기입니다. 코스닥이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만회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장 후반부 개인 투자자분들의 회복세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3일 바로 금요일장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정말 힘든 장이죠. 최근에 거래소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럼 마감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장 종가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장은요 현재 0.95% 하락한 1973.21포인트에서 오늘장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2000포인트를 돌려내려고 하다가 바로 전날이었죠. 네,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일단 장이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자, 코스닥은 다행스럽게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선 건 아니고요. 오늘 0.37% 하락한 670.52포인트에서 오늘장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도 오늘은 걱정에 따라서 그래도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가장 큰 지수 반등의 원인은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바로 121억 원의 순매수로 결국은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조금 들어왔네요. 6억 원 정도의 순매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그 내용들, 종가 내용들을 확인해 봤고요. 사실 한 가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번에 이제 그 바로 서울 시내 면세점 이제 바로 하루밖에 안 남았거든요. 입찰이. 근데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정말 들썩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해요. 왜냐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두산이 입찰이 되나? 이번에 낙찰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두산이 장 초반에 거의 급증세가 나왔거든요. 오늘 13%나 거의 이제 강하게 올랐었는데 지금 오늘 종가를 보니까 1.9%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무려 마이너스 9.9%까지 밀어 내려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신세계를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신세계의 주가 흐름은 좀 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물론 이제 소폭 오름세가 보이긴 했지만, 두산이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신세계는 오늘 장에 갑자기 두산이 빠지면서 신세계 쪽에 21%나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걸 보니까 과거에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아시죠? 네. 그때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차 이거 발표가 바로 하루 전이었는데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갑자기 생뚱맞게 상한가를 진입했어요. 그리고 마감이 됐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입찰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느껴진 게 이거 분명히 이거 뭔가의 정보를 가지고 한번 수급이 이동을 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홍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회에서 할 일이긴 한데요. 누군가가 가벼운 입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산과 신세계에 대한 이 형보가 좀 달리 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내 면세점에 대한 부각이 되는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소비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가 탈피를 한다라면은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요. 일단 연말에 소비가 시즌이 또 되고 있고 또 시장이 불확실성하다면은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또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호 멘토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네.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었다. 네.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담 이어서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분들에게 전화번호 고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J 제일자당인데요. 네. 매수가는 40만 6천 원이고요. 네. 29%예요. 거진 이제 30% 가까이 갖고 계신 거네요. 네네. 네. 우선 이 CJ 제일제일당은요. 네. 좀 이제 기간을 보고 보시는 종목이에요. 그쵸? 조금은 시장 흔들림보다는 이 종목이 앞으로 얼마만큼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손실 중에 갖고 계시지만요. 네. 더 들고 가세요. 네. 네.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저는 최근에 와서 조정이 되어졌다라는 게 조금 과도하게 조정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되고 있어요. 일단 CJ 제일제당이 올라가려면 앞으로 어떤 뉴스가 가장 필요한지 아시나요? 네.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요, 음식료 관련해서 식품 사업을 하는 회사이잖아요. 네네. 예. 아무래도 물가 관련해서 움직임이 가장 커요. 네. 네. 쉽게 물가를 올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면은, 물가 대비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밀접하게 주가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일단, 3년, 5년 주기로 보시면요. 원자재 가격으로 쓸 수 있는 옥수수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대두,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들이 오랜 동안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품 가격에 대한 이 마진율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네. 일단은 이 CJ 제일제당의 가장 큰 변수가 되었던 게 사회 문화가 해외 식품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외국 식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증가폭이 좀 줄긴 했는데요. 그 증가폭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11월 달, 10월 달에 오히려 이 CJ 제일제당이 빚을 더 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 빚을 못 봤기 때문에 좀 더 이 자리를 잘 찾아간다라면은 수익도 크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화를 거쳤기 때문에요. 저는 매수가 회복도 물론이고요. 최고 가격대가 47만 원 정도 근처인데 그 신고가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물론 CJ 제일제당을 샀을 때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보셨겠죠? 네. 지금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매수가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지 한 번 더 지켜보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조금 더 매수 해도 될까요? 지금도 충분히 30% 비중은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상 잡고 가시다면은 좀 과비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진다라고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일단은 이게 시간이 사놓고 약이니까. 계속 빠져가지고. 네. 저도 왜 이렇게 빠졌는지 사실은 CJ 제당이 좀 원망이 되는데, 좀 과도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생각으로 해서 더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은 어차피 처음부터 접근했을 때 CJ 제일제당은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약입니다. 기다리시고 또 수익이 나는 데까지 끌고 가보세요. 네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자, 아버님.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네요. 여보세요? 전화가 좀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이제, 내용들 확인하고,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질문 주신 그 종목이 바로 세종공업이에요.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3천원, 13,300원이네요. 비중이 20%. 자, 일단 세종공업, 매수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매수를 하셨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는,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일단, 1,300원 가격이니까요. 자,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바로 이제, 배기가스 정화기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국내 쪽에서는 1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플러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자동차에 보면은, 뒤에 이제 그 배기가스가 분출되는, 네, 그걸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세종공업인데요. 이게 바로 주력 제품이죠. 자, 근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자동차 업황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내 쪽에서는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건 바로 상반기에도 메르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가 쉽게 발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폭스바겐 연비 논란 사태가 좀 있었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강화가 되면서 결국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바로 배기가스 정화기예요. 배기가스의 정화를 시키는, 그죠?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13,300원,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높은 가격대다 보니까, 비중은 한 20% 정도 되시는데, 지금 시청을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요. 단기 관점에서는 저는 종목 교체가 낫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시간적인 투자,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단기로 생각을 하는지 또는 중장기로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장기 관점에서는 목표 주가는 저는 이제 이 기업의 성장 스토리 분명히 나오게 된다면 1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간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15,000원 이상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얼마만큼? 한국전력역, 네. 한국전력입니다. 가질 가도 될까 싶어 전화했습니다. 네. 얼만큼 갖고 계세요? 70%에. 가격은 얼마에 갖고 계시죠? 41,000원. 41,000원. 예. 오랜 동안 들고 가셨고, 또 수익도 예. 크게 나고 계세요. 그쵸? 예. 네. 한국전력 어머님이 사셨을 때, 어떤 뉴스를 기다리고 이 종목을 사셨어요? 우리 남편이 사가지고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도 41,000원대 접근하셨을 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 한국전력 이야기했을 때가요. 앞으로 네. 공급요금이 많이 인상될까? 그리고 또 원전 수주가 될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올라왔어요. 예. 그 부분들이 분명히 이 한국전력한테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연말이고 내년 연초에 여러 가지 이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한국전력도 그 시기 때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일단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공사에서 해외 플랜트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발전소 건설하는 것들을 우리가 플랜트 산업이라고 하는데,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이 해외 원전 플랜트 수주를 진행하고 있어요. 요 근래에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요, 수자원 공사에서도 새롭게 해외 시장 플랜트 산업을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전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우리나라 이 공사의 움직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수익을 안전하게 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얼마까지 거기 가겠습니까? 일단 만약에 이 시장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라면은 주가 상승이 6만 원대까지도 한번 도약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예, 빠지고. 만약에 근데 공공요금 인상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 부분들이 뭐 다시 그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그러들었을 때는 6만 원대까지 도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들이 명시화되는 거는 내년 1월 달까지는 보셔야 되니까 12월 달에 아마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흐름들 보시고 주가를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공요금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되면은 6만 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만약 네. 그게 안 되면은요. 안 되면은 그 시기 때 아마 주가가 밀려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 차익 실현을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네, 가격은요, 5만 5천 원대까지 무난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문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문자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번 종목은 시공테크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6,800원. 그리고 50% 비중이네요. 아이고, 시공테크가 오늘 거의 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주가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섰다가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시공테크가 올라갔던 건 사실 저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 기본적인 그 기업의 가치로 본다면 너무나 좀 과도한 주가 상승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의 주가 흐름 자체를 본다면.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제 1월달, 그때 가격대가 3,500원이었는데, 무려 1,100원 정도까지가 주가가 이제 상승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상반기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 시공테크의 실적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바로 메르스에 대한 효과 때문에, 여파 때문에 바로 시공테크의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시공테크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바로 박물관, 그리고 뭐 미술관 같은 데 전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제 시공테크인데,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여파가 발생되면서 같이 모여있기를 꺼려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이게 지금은,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메르스에 대한 여파였다면 지금은 소비 침체로 인해서 주가도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과거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하고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팍팍 이제 나오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자체도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다소 또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공테크에 대해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6,800원 정도 자리신데요. 5,700원대. 차라리 저는 종목 교체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한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월요일장부터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6,500원 정도 자리가 오면은 그냥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월요일장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예. 미넨지입니다. 미넨지. 미넨지. 얼만큼 갖고 계신가요? 매수가가 37,500원에 네. 30%입니다. 30%? 네. 미넨지는 얼마만큼 오랫동안 들고 가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네. 선생님, 미넨지 더 들고 가실 수 있겠어요? 기간? 지금 네. 덜 들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일단 매수가 예. 회복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예. 시간만 허락한다면요, 아마 미넨지가요,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보안 관련된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소리에 내가 네. 여태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근데 주가를 이제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아무리 네. 좋은 기업도 좋은 때를 만나야 되고, 또 시장에 그렇죠. 관심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락을 거치긴 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3, 4개월 동안에 시장의 관심이 크게 이끌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아서 소외된 것 뿐이니까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엔지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은 물어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받지 네. 못하고. 네. 네. 제가 확고하게 얘기 드릴게요. 예. 일단 이 종목은요, 시간이 예. 허락한다라면요, 분명히 매수가 회복하고요, 그리고 예. 그 이상의 수익도 나올 기업이에요. 지금은 예.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 뿐입니다. 예, 좀 더 예. 긍정적으로 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예, 네.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 기업이고 또 그 기업들이 좋은 때를 언제 잡아야 되는지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좋은 종목들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주말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에 토즈 교대점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현장에 오셔갖고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하고 그 좋은 때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수익이 정말 빵빵 터지고 네.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종목 가지고 나오시나요? 당연히 알려드려야겠죠. 네. 많은 기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오늘 장 마감했을 때 좀 피곤하셨죠? 여러분들의 피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통해서 접속하시면 저를 바로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항상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활기찬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